고가되던 시점에서 바닥권을 찍고 진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한다는 점. 하신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구간을 보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이익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국내 증시가 12월 들어서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지루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까요? 박스권 탈출에 좀 나설 수 있을까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 박스권 흐름은 지속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이 개인들이 팔면 주식은 올라가요.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개인들이 사면 주가 지수는 떨어집니다. 이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주식 양도세와 관련돼서 매물출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호재로 바뀌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완화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도 개별 종목 장세에 맞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외국인 매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우리 시장은 날개를 단다.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뭐를 해야 되냐? 개별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다음 주면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네. 따라서 주식 양도세 완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주식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고 특히 크게 오른 중소형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줄 핵심 섹터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네, 김영구 대표는 플랫폼 엔터 그리고 이익은 대표는 원전 섹터를 준비하셨는데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한 평가 궁금해지네요. 네. 이익은 대표님은 원래 그 바닥권에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전문가시거든요. 네. 이번에 원전주를 들고 나오신 것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시간은 약간 걸리지만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가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 느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플랫폼 엔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 플랫폼 엔터는 1등 종목으로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종목을 워낙 좋아하시니까요. 네. 이번 종목도 가는 종목 계속 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역시는 역시 1등주의 위험이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온다. 김영구 대표님, 1등주 대장주 사랑은 여전한 것 같은데 연말 플랫폼과 그 엔터원의 1등주 주목하는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사실 말이 필요 없어요. 예. 대한민국 1등주를 사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퍼펙트의 실적에 성장성까지 겸비했다. 사줘야죠. 제가 여기서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난 주식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진짜 주식 투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바로 이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기를 제가 좀 권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종목들은 대한민국 1등주, 무너지지 않는 실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갈아타면 여러분들 계좌가 내년에는 아주 환하게 비출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옮겨 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익은 대표님의 원전 섹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전과 총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고요. 이럴 때 총선 관련 정책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가 역점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하지만 여야 대립이 있고 이런 것들은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뚜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총선에 대비한 정책 테마로서 상승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지난 2월입니다.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원전 확대를 결의했습니다. 기존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탈원전 정책을 하던 국가가 탈원책 정책을 포기를 했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원전 건설을 반대했지만 2045년까지 10개의 원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자원부는 열심히 원전 수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수조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원전 테마 차트를 보시면 2022년 3월 고점을 형성 후 지금까지 정부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는 동안 뭐 거래량은 없었고요. 이런 경우들은 작은 모멘텀만 있더라도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하이브 카카오, 카페24, 두산에너빌리티, 보성파워텍, 우리기술입니다. 각자 준비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하는데 먼저 김영구 대표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핵심주로 이미 선정을 해주셨고 이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다시 들고 오신 거네요. 네,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이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옮겨 타도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이브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요번에 30만 원 고점 찍었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이 자리 23만 원대에 있는 이 자리도 아직도 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뒤에 30만 원이 넘어가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 매수를 해야 되겠죠. 요번에 12월 6일 날 블랙핑크가 재계약가 뜨는 소식 때문에 YG엔터가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그럼 하이브는 BTS가 재계약을 했는데도 급등은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꾸준히 올라갈 거고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실적 베이스입니다. 2천억이던 매년 2천억이던 실적이 3천억으로 뛰었어요. 올해부터. 그럼 내년 이후는 또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종목. 이 종목이 주가가 안 가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25만 원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갈 거고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해 하락 추세의 저항선도 완전히 뚫었어요. 이제는 뭐 걸릴 것도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30만 원과 돌파까지 보시면서 매수를 해나가시면 될 거고요. 카카오요. SM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그 개미님들이 막 집어던지는 거 기관들이 다 받아먹었죠. 요번에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 2주 동안 계속 등락거듭되면서 5만 원 선에 있으니까 답답하셨죠. 이거 5만 5천 원과 6만 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카페24입니다. 요번에 연구대표도 추천을 해서 큰 수익률이 나왔는데 거의 100%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간다고? 라고 얘기하실 건데 또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적토마조랑말 그 전략에 의한 33%짜리, 50%짜리인데요. 33% 반락짜리가 25,200원이에요. 이 25,200원 선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불을 뿜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패턴과 자금 주치입니다. 구글에서 자금이 들어왔죠. 260억 원 3자 배정 유증. 이것 때문에 최근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은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이 구글에서 들어왔던 자금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레벨업이 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제 얘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입니다. 근데 무작정 쫓아가지 말고 요번에 꺾일 테니까 오늘 고점 찍고 밀렸거든요. 떨어지는 저점에서 다시 잡으면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갖다 권해드리는 전략입니다. 25,000원 선 전후 사이까지 매수입니다. 신경 써서 매수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자리가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 그럼 50% 반락자리가 있는데 거의 그게 21,950원이니까 22,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 사이까지만 매수 1차, 2차에 걸쳐서 매수를 해주신다면 수익률은 더 배가 될 것입니다.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해서 대형주 한 종목, 중소형주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대형주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결료 취급 설비, 그리고 해결료 운반 용기 등 원전 핵심 설비 대부분을 제조하는 회사로 원전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를 15,5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 목표가 18,000원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보성파워텍입니다. 보성파워텍은 한국원자력발전소에 구조물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입니다. 보성파워텍 일봉 차트를 보시면 2022년 3월 고점인 9,000원을 형성 후 지금 3,000원대까지 66%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을 받은 도중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과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작은 모멘텀에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공급망을 이제 민간에게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사업 8년 내 최대 수주를 하면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실적에 따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공 투자를 위한 보너스 탑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한민국 최고의 컨택트 렌즈 제조사로 전 세계 60개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무려 60개의 특허와 7개의 정부 과제를 수행한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비중이 매출의 70%를 넘어섰으며 올해 컬러 렌즈 분야 세계 1위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추정 매출이 1,428억, 영업이익은 39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해 올해 실적을 또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증가 속도도 아주 가파른데요. 올해 유럽과 일본에서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중국에서는 100%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에 실리콘 클리어 렌즈의 미국 임상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8일 FDA 승인을 취득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FDA 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한국보다 17배나 큰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시장 모멘텀은 정부가 내년부터 일회용 컨택트 렌즈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컨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라 생각됩니다.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최근 주가가 바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락 추세 돌파 후 장기 이평선 돌파를 앞둔 상승 초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 일주일 사이 본격적인 기관의 매수 유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증권사들 평균 목표가는 45,250원으로 현 주가에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매수 밴드는 31,500원에서 32,000원 사이로 제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FDA 승인과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둔 바닥 종목.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보너스 같은 수익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화이팅!